2013년 9월 20일 추석 연휴, 3명의 평범한 주부가 내장산 단풍 여행을 떠났습니다. 20년 우정을 이어온 고등학교 동문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여성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는 그들의 차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가방 속 지갑과 핸드폰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공기 속으로 증발한 것처럼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수진 41세, 쌍둥이 아들의 엄마 강민희 38세, 5살 아들을 키우는 박은영 36세. 경찰은 대규모 수색을 시작했지만 단서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절규했고 언론은 떠들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잊혀져 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 8월 태국 방콕, 한 여행 유튜버가 우연히 세 여성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던 그녀들.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을까요? 10년 동안 숨어 살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연히 유튜버에 의해 발견된 세 여성. 그들이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13년 9월 20일 금요일 추석 연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서 41세 이수진이 캐리어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1박 2일 내장산 여행을 위한 짐이었죠. 가을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 산에서 넘어지지 말고. 남편 정태훈이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대기업 부장인 그는 이번 추석에도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응, 내일 저녁에 올게. 애들 밥 잘 챙겨줘.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둔 이수진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결혼 15년 차, 1년에 한두 번 고등학교 동창들과 떠나는 여행은 남편도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오전 8시, 이수진의 흰색 산타페가 송파구 강민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38세 강민희는 이미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초등학생 아들을 둔 그녀는 평소 아침 준비로 정신없지만 오늘은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주기로 했습니다. 애들아, 엄마 다녀올게.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엄마, 선물 사와. 쌍둥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남편 김재현은 아침 조깅을 나갔다가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내일 저녁까지 오는 거지? 응. 마지막으로 서초구에 사는 36세 박은영을 픽업했습니다. 5살 아들을 둔 그녀는 전업주부로 평소 집안일에 매진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언니들, 오랜만이에요. 박은영이 차에 올랐습니다. 세 사람은 고등학교 동문으로 함께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은영이는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니 속은 후련하겠다. 맞아요. 남편이 이번엔 애 봐주겠다고 해서 겨우 나왔어요. 차 안 분위기는 평상시와 같았습니다. 세 여인은 최근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전북 정읍 내장산 국립공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와, 단풍이 정말 예쁘다. 9월 중순이라 아직 단풍이 절정은 아니었지만 곳곳에 물들기 시작한 나뭇잎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탐방로로 들어서는 세 사람의 모습이 입구 CCTV에 찍혔습니다. 오전 11시 47분이었습니다. 점심은 입구 근처 식당에서 해결했습니다. 산채 비빔밥과 도토리묵. 등산객들로 북적이는 식당에서 세 사람은 평범한 여행객이었습니다. 오늘은 펜션에서 푹 쉬고 내일 일찍 움직이자. 예약해둔 펜션은 내장산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세 사람은
내장산 단풍 터널과 우화정 일대를 천천히 걸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여기서 단체 사진. 이수진이 지나가는 등산객에게 부탁해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사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 5시 30분 세 사람은 산을 내려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차에 타지 않고 주차장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차장 CCTV는 그들이 어딘가로 걸어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가족은 각자 일상을 보냈습니다. 정태우는 아이들과 치킨을 시켜 먹으며 TV를 봤습니다. 아내에게서 펜션 도착했어라는 문자가 오후 7시에 왔고 그는 잘 쉬어라고 답장했습니다. 김재현은 시어머니와 함께 쌍둥이 아들들 저녁을 챙겼습니다. 아내에게서 애들 잘 있지? 내일 바라는 문자가 왔고 그는 아이들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박은영의 남편 윤상철은 5살 아들과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아내에게서 펜션 진짜 예쁘다. 다음엔 우리 가족끼리 와도 좋겠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여행의 첫날이었습니다. 9월 21일 토요일 아침, 정태훈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전 9시, 아이들이 엄마와 통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통화 중, 다시 걸어도 통화 중, 30분 후에도 여전히 통화 중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누구랑 그렇게 오래 통화하지? 정태훈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수다 떠느라 통화가 길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재현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 전화가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박은영의 남편 윤상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1시가 되었습니다. 세 남편 모두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통화 중인 것도 이상하고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정태훈이 먼저 내장산 펜션들에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이름으로 예약된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5시, 김재현이 강민희의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내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후 7시 약속된 귀가 시간. 세 여성 모두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8시 30분. 세 가족이 각각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내가 어제부터 친구들과 내장산 여행을 갔는데 오늘 저녁까지 돌아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안 돼요. 경찰은 처음엔 단순 지연으로 생각했습니다. 여행 중에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까지도 소식이 없자 본격적인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9월 22일 일요일 오전, 내장산 주차장에서 이수진의 흰색 산타페가 발견되었습니다. 차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는 세 사람의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지갑, 여벌옷, 화장품, 충전기까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블랙박스였습니다. 20일 오후 5시 32분을 마지막으로 녹화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팀장 최동수 경위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조난사고가 아닙니다. 경찰은 즉시 대규모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내장산 전역을 뒤졌지만 세 여성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입구 CCTV를 분석한 결과 20일 오후 5시 38분경 세 여성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정태우는 아내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재현은 아내의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평범한 인터넷 쇼핑 기록뿐이었습니다. 박은영의 남편 윤상철도 아내의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확인했지만 이상한 통화 내역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언론은 내장산 3인 실종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명의 평범한 주부가 마치 공기 속으로 녹아든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2013년 9월 23일 월요일 실종 3일째. 정태우는 아내 이수진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혹시 모르니 집안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옷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겨울 코트, 여름 원피스, 청바지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수진이 제일 아끼던 검은색 가죽 재킷이 없네요. 정태훈이 최동수 경위에게 말했습니다. 언제 산 건가요? 작년 생일 선물로 제가 사준 겁니다. 백화점에서 80만 원 주고 샀는데 아내가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없어요. 여행 갈 때 가져갔을 수도 있죠. 아니요. 차에 있던 가방 안에도 없었어요. 가을 등산복만 있었거든요. 경위는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다른 건 없나요? 평소와 다른 점이요. 정태우는 옷장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액세서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목걸이, 귀걸이, 반지들. 이것도 이상해요. 아내가 평소 끼고 다니던 결혼 반지 외에 제가 결혼 10주년에 선물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네요. 얼마짜리인데요? 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아내가 특별한 날에만 끼던 건데. 최동수 경위는 점점 심각해지는 표정으로 노트에 계속 적어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송파구. 김재현도 아내 강민희의 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화장대 서랍에서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계좌 개설일은 2년 전이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꾸준히 입금되어 있었고 잔액은 720만 원. 민희가 언제 이런 통장을? 김재현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입금 내역을 보니 용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생활비에서 조금씩 모은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9월 15일 실종 5일 전에 500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500만 원을 뭐에 썼을까? 김재현은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박은영의 남편 윤상철이 아내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 비자, 태국 생활비, 30대 여성 해외 취업,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는 방법. 윤상철은 숨이 막혔습니다. 마지막 검색어, 이혼. 검색 날짜는 9월 10일이었습니다. 실종 10일 전. 은영이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어? 그는 아내의 이메일도 확인했습니다. 휴지통에 삭제된 메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발신자 이수진, 수신자 강민희, 박은영. 날짜 2013년 9월 5일. 제목 우리의 계획. 민희야, 은영아. 다시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이야기한 그 방법대로 진행하자. 9월 20일 내장산이야. 모든 준비는 내가 할게.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남기자. 수진. 윤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획이라니. 무슨 계획이란 말인가? 9월 24일 화요일. 경찰서 회의실에 세 가족이 모였습니다. 최동수 경위가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이수진 씨는 평소 아끼던 고가의 옷과 액세서리를 가져갔습니다. 등산 여행에 필요 없는 물건들이죠. 둘째, 강민희 씨는 2년간 모은 720만 원 중 500만 원을 실종 5일 전에 인출했습니다. 셋째, 박은영 씨는 해외 체류와 이혼에 관해 검색했고
이수진 씨로부터 계획에 관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럼 아내들이 계획적으로 도망간 건가요? 정태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재로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민희는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쌍둥이를 두고 어떻게 떠나요? 윤상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영이는 제가 잘 알아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오해가 있을 거예요. 최동수 경위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더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수진 씨 명의로 3개월 전에 인천공항 근처 장기 주차장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예약 날짜는 9월 20일입니다. 실종 당일이죠. 정태훈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경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왜 주차장에 차를 두고 갔을까요? 왜 가방을 차 안에 놔뒀을까요? 그리고 핸드폰은요? 핸드폰은 어떻게 됐죠? 3분 모두 핸드폰이 20일 오후 5시 40분을 마지막으로 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기지국에 잡혔어요. 그럼 누가 꺼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동시에 3대 모두요.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요? 계획적으로 떠나려던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최동수 경위도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CCTV를 전부 분석했습니다. 20일 오후 5시 38분 3분이 주차장을 나가는 장면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경희가 노트북을 펼쳐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흐릿한 화질의 CCTV. 3 여성이 주차장을 걸어나가는 모습. 자세히 보세요. 3분 다 웃고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지 않아요. 영상 속 3 여성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수진이 뭔가 말을 하자 강민희가 웃었고 박은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경희가 다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주차장 출구 200m 지점의 도로 CCTV였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정차해 있었고 3 여성이 그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차는 누구 겁니까? 모릅니다. 번호판이 흐려서 판독이 안 됩니다. 렌터카일 가능성이 높아요. 운전자는요?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3분이 자발적으로 탄 것은 확실합니다. 영상을 보면 이수진이 먼저 차 문을 열고 다른 2 사람도 자연스럽게 탔습니다. 이 차는 어디로 갔죠? 국도를 타고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전주 방향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추적이 안 됩니다. 정태훈이 물었습니다. 그럼 아내들이 정말 계획적으로 도망간 건가요? 우리를 버리고. 최동수 경위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증거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왜 흔적을 이렇게 많이 남겼을까요? 무슨 뜻이죠? 정말 완벽하게 사라지고 싶었다면 통장 기록도 지우고 이메일도 삭제하고 검색 기록도 지웠어야죠. 근데 다 남아있어요. 마치 경희가 말을 멈췄습니다. 마치 일부러 남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날 밤 3 남편은 각자의 집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들은 정말 떠난 것일까? 왜 떠났을까? 어디로 간 것일까? 그리고 왜 이런 흔적들을 남긴 것일까? 답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2023년 8월 15일 태국 방콕. 여행 유튜버 김민수 32세는 카오산로드의 한 노천 카페에서 망고 스무디를 마시며 브이로그를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구독자 15만 명을 보유한 그는 동남아
배낭여행 콘텐츠로 유명했습니다. 오늘은 방콕 재래시장 투어를 찍어야 하는데 더위 때문에 잠시 쉬기로 한 그는 노트북을 덮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이 뒤섞인 활기찬 거리. 그때 맞은편 식당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언니, 여기 팟타이 정말 맛있어. 조용히 해. 한국 사람들 많아. 김민수는 무심코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3명의 중년 여성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들은 평범한 한국 관광객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현지인처럼 소박했고 피부는 태국 햇빛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단순 여행객이 아니라 오래 거주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김민수는 다시 노트북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성이 벌떡 일어나더니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자리를 떴습니다. 언니, 왜 그래? 한국 사람 같아. 우리 빨리 가자. 세 여성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음식값도 내지 않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 김민수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식당 주인이 한국어로 소리쳤습니다. 야, 돈 안 내고 가. 김민수가 재빨리 일어나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세 여성은 이미 골목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무전 취식이네. 경찰 불러야 하나? 식당 주인이 투덜거렸습니다. 김민수가 대신 계산을 해주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자주 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처에 사는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이야. 한국 사람이 방콕에 살아요? 많아. 여기 한국 사람 많이 살아. 그 사람들은 10년 전부터 봤어. 김민수는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왜 한국인을 보고 도망친 걸까? 다음 날 김민수는 같은 시간에 다시 그 카페에 앉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유튜버 본능이라고 할까요? 오후 3시쯤 예상대로 세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여성들은 식사를 빨리 끝내고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민수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허름한 주택가가 나왔습니다. 세 여성은 낡은 2층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간판도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김민수는 건물 맞은편에서 관찰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한 여성이 혼자 나왔습니다. 모자를 벗은 얼굴이 처음으로 보였습니다. 김민수는 그 얼굴에서 뭔가 낯익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성은 근처 슈퍼마켓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민수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라면과 생수를 골랐습니다. 계산대에서 태국어로 능숙하게 대화했습니다. 김민수가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한국 분이시죠? 여성이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아니에요. 저 태국 사람이에요. 한국어였습니다. 완벽한 서울 사투리. 어제 식당에서 봤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여행 유튜버인데. 몰라요. 저 바빠요. 여성이 황급히 나가려 했습니다. 김민수가 막았습니다. 혹시 도와드릴 일 있으세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라도. 그 순간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비켜주세요. 제발. 왜 도망가세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여성이 김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날 봤다는 걸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 왜요? 위험해져요.
당신도 나도. 무슨 위험이요?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를 꺼내 김민수에게 쥐어줬습니다. 이걸 한국 경찰에 전해줘요. 정읍경찰서. 최동수 경위님께. 정읍경찰서요? 2013년 내장산 실종 사건.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김민수는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이수진. 이수진. 2013년 실종된 그 사람이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이수진이에요. 김민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10년 동안 여기 있었어요? 네. 3명 다요. 왜요? 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면 죽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도망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때 멀리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수진 언니. 다른 두 여성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왜 혼자 나왔어? 위험하다고 했잖아. 강민희가 이수진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박은영은 김민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저는 한국에서 온 여행 유튜버입니다. 우연히. 들었어요? 우리 이야기? 조금. 2013년 실종 사건이라고. 세 여성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무언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박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얘기 방송하면 안 돼요. 왜요? 가족들이 10년 동안 찾고 있어요. 돌아가야죠. 못 돌아가요. 강민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 가족들이 위험해져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도망친 이유가 단순하지 않아요. 이수진이 김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그 종이 좀 전해줘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 그것만 알려줘요. 하지만 대신 우리 얼굴은 공개하지 마요. 이름도 정확히 말하지 마요. 그냥 실종자 중 한 명을 태국에서 목격했다고만 해요. 왜 그래야 하죠? 세 여성은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이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떠난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를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년 동안 계속. 누가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당신도 위험해져요. 김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두려움은 진짜였습니다. 알겠어요. 조심스럽게 알리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한테 전해줘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게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세 여성은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김민수는 손에 쥐어진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10년 전 사라진 세 여성. 그들은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돌아갈 수 없는 걸까? 무엇이 그들을 10년 동안 태국에 숨어 살게 만든 걸까? 그리고 그들을 쫓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2023년 8월 23일 인천공항. 김민수는 입국장을 나서면서 가방 속 종이를 만졌습니다. 이수진이 준 그 낡은 쪽지. 8일 동안 방콕에 더 머물렀지만 새 여성을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찰에 먼저 알려야 하나, 방송에 먼저 나가야 하나. 고민 끝에 그는 결정했습니다. 먼저 정읍경찰서에 연락하기로. 8월 24일 오전 정읍경찰서. 최동수는 이제 56세가 되었습니다. 경위에서 경감으로 진급했지만 10년 전 그 사건은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경감님, 이상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2013년 내장산 실종 사건 관련해서요. 실종자를 태국에서 봤다는 최동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30분 후 김민수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수진이 준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최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이수진. 이게 진짜요? 제 눈으로 봤습니다. 세 분 다 살아계셨어요. 방콕에서. 최동수는 즉시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8월 25일 정읍경찰서 회의실. 정태훈 53세, 김재현 50세, 윤상철 48세이 모였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을 많이 변하게 했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김민수가 방콕에서의 만남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새 남편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럼 아내들이 10년 동안 태국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까? 정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리고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한테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위험하다고. 김재현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살아있으면 연락이라도 해야지. 윤상철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최동수 경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이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방송을 통해서요. 방송이요? 네.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국민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8월 30일 MBS 그것이 알고 싶다 녹화장. 김민수와 새 가족이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 측은 특집으로 10년 만에 발견된 내장산 실종 사건의 진실을 준비했습니다. 녹화 시작 2시간 전, 정태훈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방송 나가지 마세요. 아내분이 위험해집니다. 정태훈은 손이 떨렸습니다. 즉시 최동수에게 보였습니다. 누구 번호죠? 대포폰입니다. 추적 불가능해요. 10분 후 김재현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윤상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 건가요? 최동수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녹화는 진행하되 실종자들의 현재 위치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동남아에서 목격이라고만 하세요. 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행자가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2013년 실종 당시의 CCTV 영상, 가족들의 인터뷰, 경찰 수사 내용까지. 그리고 김민수가 등장했습니다. 지난 8월 태국에서 실종자 중 한 명을 직접 만났습니다. 스튜디오가 술렁였습니다.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본인이 직접 이수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걸 주더군요. 김민수가 쪽지를 꺼냈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태훈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수진아, 이 방송 보고 있다면 연락 좀 해줘. 왜 돌아올 수 없는 건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우리 혜린이도 준호도 엄마 보고 싶어 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재현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민희야. 쌍둥이들 이제 20살이야. 대학생이 됐어. 엄마 없이 잘 컸어. 근데 엄마가 보고 싶대. 한 번만이라도 얼굴 보여줘. 윤상철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녹화가 끝났습니다. 9월 3일 일요일 밤 11시 방송이 나갔습니다. 시청률 12.3%.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방송 직후 경찰서와 방송국에 제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태국에서 비슷한 사람 봤어요. 아니,
저는 라오스에서 봤는데요. 베트남에도 있는 것 같던데. 하지만 확실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50분. 정태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국제전화번호. 여보세요? 태훈 씨. 심장이 멎었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디 있어? 왜 안 돌아와? 무슨 일이야? 방송 봤어. 그렇게 나오면 안 됐어. 왜? 왜 안 돼? 우리를 쫓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가족도 위험해질 거야. 무슨 소리야? 누가 쫓는데? 이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2013년에 우리가 도망친 이유가 있어. 그냥 떠난 게 아니야. 그럼 뭔데? 말할 수 없어. 알면 당신도 연루돼. 수진아, 제발 돌아와. 뭐가 됐든 같이 해결하자. 안 돼. 내가 돌아가면 혜린이랑 준호가 위험해져. 무슨 소리야 그게. 태훈 씨,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아이들 잘 부탁해. 수진아, 수진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태훈은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만에 들은 아내의 목소리. 하지만 더 많은 의문만 남았습니다. 같은 시각, 김재현과 윤상철에게도 똑같은 전화가 왔습니다. 세 아내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어.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야. 9월 4일 새벽 2시. 최동수 경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감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야? 김민수 씨 집에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다행히 김 씨는 무사합니다. 하지만 노트북이랑 카메라가 다 부서졌어요. 그리고 벽에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 더 이상 알려하지 말라고요. 다음은 목숨이다. 라고 했습니다. 최동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0년 전 실종 사건. 그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세 여성은 무언가로부터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아직도 그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겨진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졌습니다. 2013년 9월 19일 목요일 실종 하루 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후 2시 이수진은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에서 1,2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현금으로 찾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요즘은 카드나 계좌이체가. 해외여행 준비요. 환전할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수진은 봉투에 돈을 넣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민이었습니다. 언니, 나 준비 다 됐어. 나도. 은영이는? 아까 통화했는데 떨고 있더라. 마음이 약해진 것 같아. 내가 전화해 볼게. 이수진은 박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영아, 괜찮아? 언니, 정말 이래야 할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없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얼마나 고민했어.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하지만 가족들을 지키려면 우리가 떠나야 해. 알잖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은영이 흐느꼈습니다. 알아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근데 더 무서운 건 우리 때문에 가족들이 다치는 거야. 전화를 끊고 이수진은 백미러를 봤습니다. 뒤에 검은색 소나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본 차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같은 시각, 송파구. 강민희는 집 서재에서 노트북 검색 기록을 삭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휴지통은 비우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엄마, 뭐해?
쌍둥이 중 큰아들 준서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숙제는 다 했어? 응. 엄마, 내일 여행 가는 거 맞지? 응. 1박만 하고 올게. 할머니가 와 계실 거야. 준서가 안아왔습니다. 엄마, 사랑해. 강민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너랑 준우야. 준서가 나간 후 강민이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흰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현 오빠에게 2023년 9월 20일에 열어보세요. 편지는 10년 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후 5시 서초구. 박은영은 5살 아들 지훈이를 목욕시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어디 가? 엄마 친구들이랑 산에 가. 나도 가고 싶어. 다음에 아빠랑 함께 가자. 약속. 지훈이가 웃었습니다. 박은영은 아들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기억하려는 듯이. 목욕을 마치고 아들을 재운 후 박은영은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아들의 사진들, 초음파 사진, 태어났을 때 찍은 발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오후 7시 대치동 스타벅스. 세 여성이 만났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들 준비됐지? 이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돈은? 강민이가 대답했습니다. 총 2,200만 원 모았어. 처음 몇 달은 버틸 수 있을 거야. 항공권은? 내일 인천공항에서 현장 구매할 거야. 기록 남으면 안 되니까. 박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언니들, 정말 10년이나 숨어 살아야 해요? 그래야 해. 그 사람들이 포기할 때까지. 10년 후면 포기할까요? 모르지. 하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안전할 거야. 이수진이 가방에서 3개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태국 방콕에서 일할 수 있는 곳 정보야. 내 대학 선배가 거기서 한인 식당 운영해. 연락해뒀어. 그 선배는 우리 정체 알아요? 아니, 그냥 일자리 찾는 사람들이라고만 했어. 강민이가 물었습니다. 근데 언니, 어제 정말 확실한 거야? 우리가 본 게? 이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확실해.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 그 사람들 중에 경찰도 있어. 어제 그것도 봤잖아.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박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본 걸 그들이 알면. 이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스타벅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세 여성은 숨을 죽였습니다. 남자들은 주문을 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감시하고 있어. 강민이가 속삭였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자.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자리를 떴습니다. 뒷문으로 나와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내장산에서 만나. 11시 50분 주차장에서. 알았어. 그리고 가족들한테 평소처럼 행동해. 절대 눈치채면 안 돼. 세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오후 10시 대치동. 이수진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 정태훈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저녁은? 친구들이랑 먹었어. 내일 여행 가는 거 알지? 응. 조심히 다녀와. 이수진은 남편을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사랑해. 정태훈이 웃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내일 1박 2일 가는 건데. 이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 모두가 잠든 후 이수진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강민희와 박은영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이야기한 그 방법대로 진행하자. 9월 20일 내장산이야. 모든 준비는 내가 할게.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남기자. 이메일을 보낸 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 USB에는 2013년 9월 18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촬영된 동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파일명 증거. MP4. 이수진은 USB를 다시 숨겼습니다. 특별한 장소에 언젠가 누군가 찾을 수 있도록. 다음 날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10년간의 숨겨진 삶. 그리고 그들이 목격한 그 끔찍한 진실. 2013년 9월 18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이수진은 강남구 대치동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은 헬스 가는 날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민이었습니다. 언니, 지금 어디야? 운동 끝나고 주차장이야. 왜? 나 지금 송파구 올림픽 공원 근처인데 차가 고장났어. 시동이 안 걸려. 보험사 불렀어? 전화했는데 1시간 걸린대. 언니 혹시 지금 바빠? 데리러 와줄 수 있어? 알았어. 30분 안에 갈게. 이수진은 차를 몰고 송파구로 향했습니다. 오후 7시 10분 올림픽 공원 후문 주차장. 강민희의 차가 주차장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민희야. 언니 고마워. 정말 미안해. 괜찮아. 보험사는? 방금 연락 왔는데 30분 더 걸린대. 그럼 우리 차에서 기다리자. 저기 카페도 있네. 커피 사올까? 응, 그럴까? 두 사람이 카페로 걸어가는데 주차장 반대편에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선팅 때문에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주차장 가장 어두운 구석에 멈췄습니다. 이상한데 차를 대네. 강민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가자. 두 사람이 카페로 향하는데 벤츠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가 열렸습니다. 이수진과 강민희는 본능적으로 멈췄습니다. 트렁크에서 한 여성이 끌려 나왔습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고 손은 묶여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저거. 강민희가 숨을 죽였습니다. 두 남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여성을 주차장 담벼락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언니, 우리 경찰 불러야 해. 잠깐만. 이수진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 모드로 켰습니다. 줌을 최대로 당겨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비쳤습니다. 이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 사람. 왜? 아는 사람이야? TV에서 봤어. 국회의원. 강원도 선거구. 강민희도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정말? 강태식 의원 아니야? 강태식. 삼선 국회의원이자 당시 여당의 유력한 차기 지도부 후보였습니다. 깨끗한 이미지로 유명했고 특히 여성 인권 관련 법안을 많이 발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여성을 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계속 촬영했습니다. 동영상으로 전환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강태식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다른 남자는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 번째 차가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소나타.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이수진과 강민희는 더욱 놀랐습니다. 경찰 제복이었습니다. 계급장은 경정. 경찰이 왜? 경찰은 강태식에게 다가가 뭔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다시 트렁크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수진의 핸드폰이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여기서 빨리 나가자. 들키면 큰일 나. 응. 두 사람이 조용히 돌아서려는 순간 강민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보험사였습니다.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식과 경찰이 동시에 이쪽을 돌아봤습니다. 뛰어. 이수진과 강민희는 차로 달려갔습니다. 저기 여자들이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진은 재빨리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경찰이 무전기에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차 번호 봤을 거야. 강민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경찰까지 연루되어 있어. 신고할 수도 없잖아. 이수진은 집중해서 운전했습니다. 뒤에서 차가 따라오는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일단 내 집으로 가자. 은영이도 불러. 오후 8시 30분 대치동 이수진의 집. 세 여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남편 정태우는 야근 중이었고 아이들은 학원에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촬영한 동영상을 노트북에서 재생했습니다. 5분 23초 분량의 동영상. 강태식 의원이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 경찰이 도와주는 장면, 여성을 다시 트렁크에 넣는 장면까지 모두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야. 박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해? 경찰한테 신고할 수도 없고 언론사에 제보하자. 강민희가 제안했습니다. 근데 우리 신원이 밝혀지면 위험하지 않을까? 익명으로 USB 보내면 돼. 세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USB에 동영상을 복사하고 익명으로 주요 언론사의 우편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에 보내자. 추석 연휴 지나고 다음 주면 기사화될 거야. 그런데 그날 밤 11시 이수진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모니터를 보니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세 여성은 얼어붙었습니다. 이수진 씨 계십니까?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오늘 오후 7시경 송파구 올림픽 공원 주차장에 계셨죠? 네. 친구 차가 고장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봤는데요. 경찰은 이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말입니까? CCTV에 두 분이 그쪽을 오래 쳐다보는 장면이 나오던데요. 그냥 이상한 차가 있어서 봤을 뿐이에요. 혹시 촬영은 안 하셨나요? 이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아니요. 경찰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경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신 게 있다면 조용히 사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 가족을 위해서. 협박이었습니다. 문이 닫힌 후 세 여성은 말을 잃었습니다. 저 사람들. 우리 신원 다 알고 있어. 이거 큰일이야. 정말 큰일이야. 강민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증거를 공개하면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순 없잖아. 그 여자는 어떻게 된 거야? 밤새 세 사람은 의논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사라지는 것. 증거를 숨기고 그들의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 우리가 사라지면 일단 가족들은 안전할 거야. 10년 정도 지나면 그 사람들도 우리를 잊겠지.
증거는 어떻게 해? 숨겨두자. 언젠가 안전할 때 공개할 수 있게. 이수진은 USB에 동영상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장소에 숨겼습니다. 자신의 집, 서재 책장 뒤 벽 속 빈 공간에. 언젠가 누군가 이걸 찾을 거야. 2023년 9월 5일 정읍경찰서. 최동수 경감은 10년 전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방송 이후 위협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경감님, 이거 보세요. 젊은 형사 박준혁이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2013년 당시 수사 기록을 다시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뭔데? 실종 다음 날 송파구 올림픽 공원 주차장에서 폭행 사건 신고가 있었습니다. 익명 신고였는데 출동한 경찰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왜? 신고 시간이 9월 18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실종 이틀 전이에요. 최동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올림픽 공원. 그리고 또 하나. 당시 출동한 경찰이 강원도에서 근무하던 경정이었습니다. 왜 강원도 경찰이 서울 사건에? 이름이 뭔데? 박인수. 2015년에 퇴직했습니다. 최동수는 즉시 박인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9월 8일 강릉. 퇴직 경찰 박인수 62세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동수가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2013년 9월 18일 송파구 올림픽 공원 주차장. 기억하십니까? 박인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 정말입니까? 당신은 강원도 경찰이었는데 왜 서울에? 그날 개인 일로 서울에 갔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당신 당직 기록에 근무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박인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싶으세요? 진짜로? 네. 그럼 당신 가족도 위험해질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박인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태식. 그 사람이 다 시켰습니다. 국회의원 강태식이요? 네. 저는 그 사람 빚을 졌었어요. 제 아들 교통사고 때 덮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날 부른 대로 갔습니다. 그날 뭘 봤습니까? 여자 하나. 트렁크에 실려 있었어요. 그리고 두 여자가 그걸 봤습니다. 차 번호 추적해서 신원 확인했죠. 이수진, 강민희? 네. 강태식이 저한테 그들을 협박하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살라고. 그래서 그 여성들이 도망간 겁니까? 아마도요. 며칠 후에 실종됐다는 소식 들었을 때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동수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 증언 공식적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까? 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벗어나고 싶습니다. 10년 동안 악몽에 시달렸어요. 9월 12일 서울 강남경찰서. 최동수는 검찰에 강태식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박인수의 증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물증이요. 최동수는 정태훈에게 연락했습니다. 10년 전 부인 집을 수색할 때 USB나 메모리 카드 같은 거 발견 못 하셨습니까? 없었는데요. 경찰이 다 뒤졌잖아요. 혹시 숨겨둔 곳이 있을까요? 부인만 아는 장소? 정태훈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재. 책장 뒤에 벽 틈이 있었어요. 수진이가 거기에 가끔 편지나 사진을 숨겨뒀었는데 지금 가보실 수 있습니까? 30분 후 대치동 집. 정태훈은 서재 책장을 치웠습니다. 벽에 작은 틈이 보였습니다. 손을 넣어 더듬었습니다.
뭔가 만져졌습니다. 작은 지퍼백. 안에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 하나. 증거. MP4. 재생하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강태식이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 경찰 박인수가 돕는 장면. 트렁크에 밀어넣는 장면. 5분 23초의 결정적 증거. 최동수는 즉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9월 15일 강태식 국회의원 긴급 체포.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의 납치 사건. 10년 전 증거가 드러난 충격. 그날 저녁 이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뉴스였습니다. 강태식 체포 소식. 언니들, 봤어. 박은영이 울먹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세 여성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10년. 길고 긴 도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9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세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방송사 카메라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태훈 53세는 떨리는 손으로 도착 게시판을 쳐다봤습니다. 방콕발 TG 659편. 곧 도착합니다. 김재현은 쌍둥이 아들들과 함께 왔습니다. 20살이 된 준서와 준우. 아빠, 엄마 어떻게 생겼어? 사진 봤잖아. 10년 전 사진이잖아. 많이 변했을 거 아냐. 윤상철은 혼자였습니다. 15살 아들 지훈이는 학교에 있었습니다. 엄마 온다고 했는데 안 믿더라고요.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10년의 세월은 그들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습니다. 태국 햇빛에 그을린 피부, 초라한 옷차림. 하지만 가족들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수진아. 정태훈이 달려갔습니다. 이수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태훈 씨, 미안해. 괜찮아.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강민이는 쌍둥이 아들들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준서, 준우, 얼마나 컸어. 엄마. 쌍둥이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박은영은 윤상철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영아. 윤상철도 울고 있었습니다. 공항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회의 기쁨도 잠시. 집으로 돌아온 후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누군가 쫓아오는 꿈. 가족이 다치는 꿈. 수진아, 괜찮아. 이제 안전해. 정태훈이 안아줘도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민이는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마트에도 혼자 못 갔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같이 나가자. 쌍둥이가 손을 잡아도 문 밖을 나서기 두려웠습니다. 박은영은 아들 지훈이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나쁜 엄마지. 너 버리고 갔으니까. 지훈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5살이었던 아들은 이제 15. 엄마를 낯설어 했습니다. 10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태훈은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를 돌봤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는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김재현은 아내를 위해 심리치료를 예약했습니다. 쌍둥이들도 엄마와 함께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윤상철은 아들 지훈이와 함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3월, 귀국 6개월 후.
서울 강남구 심리상담센터. 이수진은 매주 화요일 오전 상담을 받았습니다. PTSD 전문 상담사 김혜진과의 20번째 상담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떠셨어요? 악몽이 조금 줄었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처음엔 매일 밤이었죠.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불안해요. 누군가 절 지켜보는 것 같아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10년 동안 숨어 사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안전합니다. 강태식은요?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받았어요. 납치, 감금, 폭행죄로요. 그 여자는 살아있나요? 트렁크에 있던 그 여자요. 김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못 찾았어요. 10년이 지났고 강태식은 끝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가 신고했어야 했어요. 그날 바로. 그랬다면 부인과 가족들이 위험했을 겁니다.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수진 씨, 당신은 피해자예요. 가해자가 아니고요. 같은 시각 송파구 정신건강의학과. 강민희는 아들들과 함께 가족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집에 있을 거죠? 쌍둥이 준서가 물었습니다. 응. 저녁에 같이 영화 볼까? 좋아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편해지셨나요? 네. 처음엔 문 밖 나가는 것도 무서웠는데 이제는 마트도 혼자 갈 수 있어요. 훌륭하세요. 큰 진전입니다. 준우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놀이공원 가요. 약속. 강민희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서초구 박은영의 집. 거실에서 박은영과 아들 지훈이가 함께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5살 때야. 기억 안 나요. 그렇겠지. 엄마가 없었으니까. 지훈이는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응? 엄마가 떠난 게 나 때문인가요? 박은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럼 왜요? 엄마가 우리를 지키려고 그랬어. 엄마가 있으면 너랑 아빠가 위험했을 거야. 지훈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돌아왔으니까. 박은영이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2024년 6월 강태식 재판이 2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징역 15년. 추가로 10년 전 피해 여성을 찾기 위한 수사도 계속되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실종 신고를 뒤졌습니다. 2013년 9월 20대 후반 여성 한 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최민지 당시 28세. 2013년 9월 17일 실종 신고. 가족이 찾고 있습니다. 최동수 경감은 최민지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따님이 당시 강태식과 연관이 있었나요? 최민지의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딸아이가 그 사람 보좌관으로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딸아이가 전화로 그랬어요. 무서운 일을 봤다고. 신고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DNA 대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0년 전 한강 하류에서 발견된 미확인 유골과 비교했습니다. 7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했습니다. 최민지는 2013년 9월 18일 밤 올림픽 공원 주차장에서 납치된 후 살해당했습니다. 강태식에게 추가로 살인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2024년 9월 18일 올림픽 공원 후문 주차장. 세 여성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 그날 그 자리죠.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 최민지를 기억하며 새 여성은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지 씨, 정말 미안해요. 박은영이 울먹였습니다. 우리가 그날 바로 신고했어야 했는데 우리 때문에. 강민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수진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야. 우리도 피해자였어. 하지만 민지 씨가 우리를 원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살아남아서 증거를 남겼잖아. 덕분에 강태식이 잡혔어. 세 사람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20일 실종 11주년. 새 가족이 내장산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새 출발이 시작된 곳이야. 정태훈이 말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 이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천천히 걸었습니다. 11년 전 그날처럼 새 가족이 함께. 엄마, 여기 단풍 진짜 예쁘다. 쌍둥이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훈아, 같이 찍자. 박은영의 아들도 웃으며 함께 했습니다. 정태훈과 이수진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천천히. 하루하루. 가족이랑 함께. 충분해. 저녁, 내장산 근처 펜션. 새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건배. 무슨 건배예요? 새로운 시작에. 잔이 부딪혔습니다. 식사 후 새 여성은 베란다에 나와 앉았습니다. 우리 잘한 거 맞죠? 박은영이 물었습니다. 응, 최선이었어. 그때는 강민희가 답했습니다. 민지 씨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기억하고 증거 남기고 끝까지 살아남았잖아.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아파. 나도 평생 아플 거야. 하지만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 세 사람은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20년 우정, 10년 도피, 그리고 새로운 시작. 쉽지 않을 것입니다. 최민지에 대한 죄책감은 평생 지고 갈 것입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악몽은 계속될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안전했습니다. 2025년 1월, 이수진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태국에서 배운 커피 기술을 살렸습니다. 강민희는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최민지 같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박은영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숨지 않기 위해, 그리고 함께 걷기 위해. 어느 날 저녁, 이수진의 카페. 세 여성이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주 민지 씨 추모식 갈 거지? 당연하지. 매달 가야지. 민지 씨 어머니. 우리 보면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처음엔 그러셨어. 근데 이제는 우리가 기억해 주는 게 고맙다고 하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쁘다. 응. 정말 예쁘네. 세 사람은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상처를 안고 기억과 함께, 죄책감과 함께,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2013년 내장산에서 사라진 세 여성.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치유된 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민지를 기억하며, 그녀의 이름을 지우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태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공범 박인수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민지는
2013년 9월 18일 올림픽 공원에서 납치된 후 살해당했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수진, 강민희, 박은영. 세 여성은 매달 올림픽 공원 추모비를 찾아갑니다. 최민지를 잊지 않기 위해, 자신들이 살아남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이기에 충분한 하루하루를.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